이 현명주의가 왜 중요하냐면 조금 전에 그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익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냐면 그 본인의 이름으로 이 뜻입니다. 거기는 이제 대리의사를 표시한다 복잡한데 이름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이거의 모법인 독일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본인의 이름만 사용하면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든 상관없다 이 뜻입니다. 이익을 누구 걸 위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알겠습니까? 본인의 이름만 사용하면 그러니까 이름만 본인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데 이익은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인 자신을 위하여, 그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이름은 본인 이름을 썼는데 이익은 세 가지가 가능하다고. 여기서 가장 보통의 경우 정상적인 대리라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주로 대리할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름은 본인 걸 썼지만 대리인 자신이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을 줬는데 본인을 위해서 안 쓰고 갑자기 그 돈을 갖다 자기를 위해 쓰거나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또는 자기 사촌동생을 위해 쓴다 이거예요. 그 돈을. 사촌동생을 위해 쓰려고 돈을 빌렸다 이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본인의 이름으로는 빌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서 요구하는 대리행위의 방식에 본인의 이름만 쓰라고 그랬지 거기 뭐 누구 이익을 위해서는 말 안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도 유효합니다. 원칙적으로.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현명주의의 본래의 의미에 따라서 이 경우는 유효하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이 행위의 상대방이 있죠. 지금 대리행위라는 게 상대방하고 하는 거 말하죠. 상대방이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이게 대리행위로 유효하냐는 문제예요. 상대방이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상대방이 그걸 알고 있어. 이놈이 지금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이름은 본인 걸 써가지고 대리행위를 하고 있지만 지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대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상대방이 뻔히 알고 있는데도 이게 대리행위가 되냐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도 그렇지 않다고 이 대리인이 이렇게 하는 거죠. 대리인도 본인의 이름을 썼지만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고 상대방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대리행위로 유효하다는 것은 뭐가 이상하다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이상하잖아요, 이건.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리행위가 안 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상대방도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모를 때는 대리행위 유효합니다. 왜 유효합니까, 그때는? 상대방이 모를 때는.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의 이름을 밝히라고 그랬지 누구 이익을 위하라고 안 그랬으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거기. 거기다 빨간 걸 네모치고 그게 그 말이에요. 누구 이익을 위한 건 문제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방도 저 밑에 경우 두 가지 경우에 상대방도 뻔히 알면 어떻게 되냐, 알면. 그때는 대리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까. 그때는. 알겠습니까? 그런데 대리행위가 안 되는 거면은 뭐 본인 자신을 위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알 때만 그러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알 때만 그러냐. 왜냐하면 안다는 게 나오면 법전에 보통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알 수 있었거나 따라 나오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물론 그런 학설도 있어요. 알 때만 그런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렇지만 보통 알고 뭐 알았거나 이렇게 나오면 알 수 있었을 때가 따라 나오는데 이상하다. 이거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응?
그래서 오늘의 압도적인 다수설과 우리 대법원 판례의 주류적 경향은 알 수 있었을 때에도 대리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때도. 근데 그렇게 결론을 끌어내놓고 보니까 무조건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무조건 그렇다 그냥. 그러니까 무슨 근거를 대야 돼. 근거를. 뭐 왜 그렇다는 거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또. 그래서 막 법전을 뒤지다가 제일 비슷한 걸 찾아냈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는 말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대리행위로서 무효다. 막 뒤지니까 제일 먼저 눈앞에 닥친 게 뭐예요? 107조 1항 단서입니다. 107조 1항 단서. 107조 1항 단서를 읽어봐요. 법전에서. 그 써있나 과연 그게.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로 한다고 써있다고 거기. 그래서 야 그거를 유추 적용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찾기 귀찮으니까 1118조까지 나가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나왔네 그래갖고 이걸로 하자 이걸로. 유추 적용하자. 교과서에 그렇게 써있죠. 응? 괄호 1번에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써있잖아.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그때는 무효로 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설명한 부분을 앞에서는 생략한 적이 있었죠 한번. 응? 앞에서 어디서 생략했죠? 233페이지 괄호 3번 있죠. 그게 그거예요. 같은 거예요. 양쪽이 같은 거라고. 233페이지 괄호 3번. 그 대리권 남용이었잖아. 대리권 남용. 양쪽이 같은 거야 지금. 260페이지하고. 그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이건 왜 남용이라고 한다고 그랬지요?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했으니까. 권한을 넘어간 게 아니라 권한 안에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익을 누구 이익을 위해 나는 문제죠. 남용이라고 그래요. 이건 월권하고는 구별되는 겁니다. 월권하고는. 대리권 남용. 그래서 107조 1항 단서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학설은 이게 다수설 판례일 뿐이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형태의 학설과 또 일부 소수 판결이 나와 있어요. 저 경우에 알 수 있었을 때, 즉 과실이 있을 때라고 한 거라고 중과실이 있을 때로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영준 선생님 같은 분은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로 처리하지 말고 정당한 이유로 처리하자. 그리고 그 학설들의 단점과 학설 내용들을 좀 다양하게 알아야 된다. 다양하게. 그런 게 뭐 보충기재 있지 않겠어요? 왠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대리권 남용이 어디 간 건데? 없어졌어 이게. 야, 그거 이상하다. 내가 중요하다고 해놓고는. 그 328페이지 맨 밑에 있죠? 328페이지 맨 밑에. 근데 328페이지 맨 밑에를 보니까 저 앞에를 참작하라고 돼 있어, 또 이상하게. 그죠? 저 앞에가 어디예요? 몇 페이지야? 270페이지. 276? 그러니까 페이지를 말할 때는 고래고래 악을 써야 된다고. 276페이지 보면 대리권 남용의 유추경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다른 학생들 다 소개되어 있죠. 276, 277페이지에 걸친 걸 읽어봐요. 박스까지 참조해서. 우리나라에는 모든 학설을 소개해놨습니다. 판례들도 밑에 각주도 읽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시험에 나올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다 나왔고 정돈이 끝났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단순히 판례의 태도 이거만 물어봤는데 낸다고 이제. 특히 그 박스를 정밀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차이점을. 어영부영하지 말고. 대리권 남용이라니 권한 남용 일반에 관한 거라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박스 밑에 그 단점이 있죠. 그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그 소수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것을 이제 오늘 집에 가서 밤새워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뭘까 그게? 대리권 남용 이게 복잡할까 이거? 대리권 남용은 그래서 보통 책에서는 다른 책에서는 이걸 별도로 분류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금 설명한 대로 현명주의의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 남용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명주의는 이름만 밝히면 됩니다. 이름만. 그런데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에 이익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가 가능해요. 근데 요 밑에 두 가지는 근데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 자체도 원래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걸 뻔히 딴 사람 이익을 위한다는 걸 알고 있을 때는 이게 대리행위를 할 수 없어, 당연히. 근데 이거 알고 있는 거 말고 플러스 뭐까지 남용이 되냐. 지금 이 문제예요. 우리 다수설 판례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과실인데를 포함한다. 이게. 다른 학설들 여러분이 잠깐 봤지 뭐 중과실일 때, 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배임성이 명백할 때 등등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거에 관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전부 다 논구가 됩니다, 되기는. 그게 이제 268페이지 괄호 1번이고, 하단부의 그 대리권 남용.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뭐냐면, 이름을 표시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 밑에서 5번째 줄이 정확합니다. 밑에서 5번째, 6번째 줄 거기 있죠. 거기를 매몰펜 칠해요. 그것만 알면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구의 이름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알기만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개똥이 아빠 이래도 상관없어요. 알면. 또는 뭐 뚱땡이 상관없다고. 그 사람이 좀 알면 되니까. 뚱땡이의 반대말은 뭐예요? 젓가락입니까? 알겠죠? 또 하나, 맨 밑에 괄호 3번은 뭐냐면, 3번은, 그렇게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269페이지 첫째 줄에 나오죠? 본인 자신이 하는 것과 같은 외관으로 행위를 하는 수, 이거예요.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거의 첫 줄에 보면 대리인 자기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하는 경우입니다. 마치 본인처럼 하는 경우. 응? 마치 본인처럼. 이 경우는 현재 논란이 있어요. 광인 선생님은 이설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설이 많습니다, 이게. 응?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요. 복잡한 문제.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 뭐, 허수아비 행위 이론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보충이 다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고,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그 판례하고 기존의 통설을 하면은 이것도 유효한 대리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곽윤 선생님도 최신 학설을 염두에 두고 다만 주의할 것은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되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사자의 행위라고 볼 때도 있다, 이라는 걸 이렇게 써놨죠. 언제나 그런 건 아니다. 그것까지 알아도 됩니다. 시험은 아직 왜냐하면 이 소설들이 확립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이게 타임명의의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라고 해가지고 송독 선생의 정말로 정교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수험생 뭐 그까지 읽으라고 할 수는 없고, 여기 있는 내용이라도 우선 똑바로 알아둬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269페이지 괄호 4번 있죠. 괄호 4번. 그것은 수동대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아까 능동대리, 수동대리의 구별을 실리게 하느라고 그랬죠. 그건 안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명하지 않은 행위, 이렇게 돼. 현명하지 않은 행위. 만약에 그럼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걸 종합해 설명드리면, 정리를 해드리면, 대리권 남용 이렇게 되는데,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거의 방식이 문제가 된다. 방식. 어떤 방식으로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느냐. 원래 원칙은 뭐겠어요? 원칙은. 본인 누구누구의 대리인 누구누구. 이렇게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본인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라고. 다 드러나잖아. 본인, 대리인 다 드러나잖아.
명확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거에서 본인의 이름만 밝히면 되니까 본인 값 이렇게만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리인 이름을 표시하라는 말은 법전에 안 보이니까. 현명주의에. 본인 이름만 표시하면 이건 필요가 없다고. 조금 전에 배운 게 그거 아니에요. 본인 이름만 표시했어요. 다만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뭐가 가능해요? 사자의 행위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 이름만 했을 경우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본인 갑이라는 것도 갑이라고 표시할 필요 없이 뚱땡이, 젓가락, 개똥이 아범. 응? 이렇게 가능하면 알아서 동일성만 인식할 수 있으면 되니까. 원래 이름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은 동일성만 인식하면 됩니다. 누군지 알면. 여러분 이런 거는 저기도 문제가 되죠. 여러분 원서 낼 때 사진을 붙일 때 6개월 이내에 뭐 어쩌고 이런 거 붙어 있죠. 뭐 상반신 어쩌고 이런 비슷한 거.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어떤 학생은 궁상을 떠느라고 작년에 왕창 찍어놓은 거 다시 붙이는 학생이 있죠. 그럼 그 원서가 무효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썼더라도 동일성만 인식하면 됩니다. 누군지만 알면. 그렇지만 7살 때 사진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동일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6개월 이내에 하라는 건 6개월 내에 큰 형상의 변화가 없을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갖고 20년 기른 수염을 갖다가 붙이고 나타난다. 그러면 안 돼요. 도체가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쉽게. 수상 적으니까. 그리고 막 장발일 때 사진 찍어놓고 빡빡 갖고 나타난다. 이거 갑자기. 시험장에는. 곤란하다고 이건. 동일성이 알 수가 없잖아 이거. 그죠? 가발을 씌워볼 수도 없고 이거. 맞나 틀리나. 그냥 여기다 아무렇게 써도 돼요. 뭐 이름 안 써도 되고. 영자로 써도 상관없고. 뭐 또 글씨 못 쓰는 사람이 여기다가 꽃잎 하나 딱 그려도 되죠. 상관없다고. 동일성만 알 수 있으면. 그런데 요거까지 한 거예요. 요거까지. 뭐 어려운 게 없잖아.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게 뭐 어려워 이게? 방식. 알겠습니까? 방식. 그런데 이쪽 거를 안 쓰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이쪽 걸 안 쓰면. 본인 이름을 안 써놨어 이상하게. 뭐 하다 실수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건 대리행위 안 되는 거예요. 대리행위 안 된다고. 그럼 대리행위 안 되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여러분 115조에 나와 있다고. 어떻게 되냐는 거야. 어떻게 나와 있죠? 현명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를 본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뭔 뜻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지. 보기는 뭘 봐요? 뭘 봐? 뭘 봐? 그러니까 나 어릴 때 우리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 말이에요. 윤리 선생이 골 때리는 양반입니다. 하여튼 윤리 교과서를 단 한 번도 펼친 적이 없어요.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계속 윤리를 논합니다. 그 첫날부터 얼마나 웃기는지 노인네가. 나이도 되게 많이 한 거인데 막 이름이 다 됐어요. 저기 동생분이십니다. 저 누구야 그 문인 중에 황 누구 있죠? 황순원 선생님 그 친형 아우 되시는 분인데 골 때리게 웃겨 하여튼. 황순원 선생님은 더 웃겨. 그럼 나 처음에 나와서 이 그림을 그려요. 우리 아프리카에 가보자. 아프리카에 가면 사람들이 풀잎으로 여기를 이렇게 가졌다 이거. 이 풀잎으로. 갑자기 그리나 이렇게. 이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그죠? 어릴 때는 아무거나 웃기지 아무거나. 그냥 뭐 이상하게. 웃기지도 않는 얘기인데도. 그러고 처음에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윤리라는 게 별거 아니다. 윤리라는 게 사회와 어떤 그 시기마다 다른데 우간다에서 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윤리의 차이를 알아보자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킥킥대고 앉아있으면 우간다에서는 이 잎사귀 속에 뭐가 있을까? 잎사귀 이렇게 들춰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단계적으로 물어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잎사귀만 걸치고 다닐 수 있냐? 이게 첫째 논점이 되죠. 그럼 어떤 사람이 빨개 먹고 잎사귀를 걸치고 종로 사거리에 나타났다고 생각해봐. 광화문 사거리에. 기자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젊은 학생들이, 야, 저 안엔 뭐가 있어? 들춰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윤리의 본질이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안 까먹어, 내가. 그 표정까지. 하도 웃겨가지고, 그 양반이. 그 양반이 근데,
학생을 때릴 때는 상당히 비윤리적입니다. 무식하게 때려 그냥. 주먹으로 막 때려, 주먹으로. 가만히 서 있는 학생을. 근데 연세가 많은 분이 때리는데 그거 또 대항할 수도 없고 꼼짝없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이 맞을 때도 말이에요. 비슷한 사람하고 맞아야지.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억울한 줄 아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무지무지한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런 얘기만 하면 집중을 해가지고, 집중을 해가지고. 공부 얘기할 때는 그냥 멍청하게 졸고다가 여기서 왜 본다고 했냐, 이게. 뭘 보냐, 이게 뭘. 왜 보냐, 이게 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이 본다가 뭐냐 하면, 본다. 그 밑을 잘 읽어보면, 백구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 뜻이라고 써있죠. 그 밑을 읽어보면, 백구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알겠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설 없어요, 이거. 이설 없다고, 우리나라에. 착오에 기한 취소 주장을 배제한다, 이 뜻입니다. 백구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백구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지. 백구조는 하나도 안 써놓고, 왜 갑자기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을 배제한다고 써놨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732조인가 3조인가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민법상 말이에요. 두 조문에서 백구조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제한하거나. 알겠습니까? 이런 거 모르면 백구조 안다고 할 수가 없어. 케이스 문제에다가 해필 말이에요. 그 732조인가 3조인가 위에 제목이 뭐죠? 화해 아니야, 화해 계약. 케이스를 갖다 화해 계약 문제를 내버리면 이거 백구조가 적용이 안 된다니까, 이거. 일정한 경우에는. 근데 화해 계약을 갖다가 대리인을 통해서 해버리면, 이 골치 아프다는 거야, 이거. 이중으로 방치가 돼가지고. 대리인에 의해서 화해 계약을 맺었는데, 대리인이 본인 이름을 안 써버리면, 115조 본문까지 적용돼가지고 착오가 안 돼, 이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거를, 너 왜 그따구로 했어? 헷갈려서 그랬어요. 그걸 두 경우에 주장을 못 해요. 두 경우에. 화해 계약 맺을 때하고, 대리인이 이걸 안 써놨을 때, 본인 이름을.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딱 외우면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머릿속에 정돈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어떤 놀라운 비밀의 커튼이라고나 할까? 법률 행위를 하는 데는, 권한이 있냐, 없냐.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했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항상. 어떤 케이스 문제가 딱 나오면, 여러분 풀기 좋게, 야, 요거는 몇 조를 가지고 풀면 딱 답이 나온다. 이렇게 안 써놓죠. 이게 막 이렇게 섞어놓습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고스톱 시작할 때 화토장 섞듯이 막 섞어놔, 이거. 알 수 없게. 그죠? 그래갖고 이 권한이 있냐면, 권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표권하고 대리권입니다. 케이스에 잘 나오는 게. 권한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럴 거 아니야. 딴 거 있어요, 또? 뭐가 있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없어요. 권한이 있는 경우, 이게 왜 이렇게 두 개씩 쳐놓냐면, 변수가 두 개니까. 네 가지 경우가 나오니까. 이름을 본인 이름을 한 거였어요. 여기서는 일반화 시켜갖고 타인 이름이라고 하죠. 타인 이름. 이 대표권에는 왜 문제가 되냐면, 59조 2항 때문에 대표권에도 문제가 됩니다. 59조 2항 때문에. 114조 이하가 분명히 대리에 관한 규정이죠. 타인이라는 건 여기서 본인 이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자기 자신 이름으로 하는 수가 있죠. 자신 이름.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다 가능하죠.
자신의 이름을 할 수가 있다고. 그 두 개 경우수가 나온다고. 그런데 여기서 대리권 있는데 본인 이름으로 하면 이게 정상적인 대리죠. 그렇잖아, 이게. 지금까지 배운 정상적인 대리 아니야. 정상적인 유권 대리입니다. 대리권 있는 대리. 알겠습니까? 유권 대리. 정상적인 대리. 대리권도 있고 현명했어요. 남의 이름 대고 본인 이름. 대리권 있는데 본인 이름 안 대고 지 이름 대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배우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아니야? 본다. 이게 특징이 뭐라고요? 109조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지금 배운 거. 대리권 있는데 지 이름을 한 거 말하는 거죠, 지금 이거. 현명 안 한 거. 대리권 없는데 현명해갖고 하는 놈이 있어, 세상에는. 이게 무권 대리예요. 알겠습니까? 대리권도 없는데 이 자식 대리행위라는 거야, 지금. 무권 대리. 앞으로 배우게 될. 이 안에는 아까 봤죠?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가 포함된다 이거예요. 대리권은 없는데 지 이름으로 하는 건 이게 보통의 법률행위죠. 대리 앞에까지 우리가 배운 보통의 법률행위가 이거 아니야. 여태까지 배운 게. 이 경우에 다른 것과 다른 점이 뭐예요? 109조 적용돼요. 책임 적용되잖아, 일반 법률행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법의 모든 케이스는 네 중에 하나죠. 어떤 기가 막힌 민법 케이스는 네 중에 하나라고. 그렇잖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죠. 보통의 법률행위. 약간 수준 높은 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대리인이나 대표권이 걸려있죠. 셋 중에 하나 걸려있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109조 적용 안 돼요. 법조문에 의해서. 여기서도 어떤 경우는 109조가 적용 안 돼요? 응? 733입니까? 732? 응. 화해계약에서. 여기서 109조 적용 안 된다고. 제한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한된다고. 세상의 모든 민법 케이스는 저 넷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없어요. 다른 거 없어. 넷 중에 하나라고. 대리법에서는 저 중에 두 가지를 배웁니다. 뭐예요? 세 가지를 배웁니다. 이거, 세 개. 이건 뭐예요? 대리 배우기 전까지 배운 거예요. 일반 보통의 법률행위 배운 거. 대리법에서 이 세 개를 담당한다고. 그렇잖아요. 확실히 알았습니까? 그런데 269페이지 괄호 2번을 보면 이게 수동대리는 적용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는 현명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상대방이 현명을 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받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되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현명주의의 예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 이름 표시 안 해도 되는 거. 상법상의 법률행위들. 상행위 말이에요. 민법상으로도, 이건 학설인데, 이제.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 있죠. 써있죠, 이렇게. 학설이 대립한다고 써있죠? 그 다음 페이지까지 빠른 속도로 읽어봐요. 빠른 속도로. 학설이 날카롭게 대립하는데, 거의 다수설 쪽이 긍정한다. 다수설인가 소수설인가는 보충규칙에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고. 그 다음에 대리행위의 흠이 나옵니다. 대리행위의 흠이라는 건 뭐냐면 5조 이하와 107조 이하가 여기도 적용되냐 이거예요. 적용되냐. 적용된다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냐는 겁니다. 적용된다면. 앞에서 이미 배웠지만
대리의 본질이 대리인 행위선이니까 대리인 기준으로 한다고 써있죠, 거기. 116조에도 그렇게 써있죠. 116조에도. 대리인 기준으로 해요. 근데 116조의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를 아는 거는 지식이 안 돼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그 로마자 1번의 끝부분 두 줄이 있죠. 그걸 별표 5개 해야 됩니다. 끝부분 두 줄. 응? 알겠습니까? 끝부분 두 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행위에 흠이 있는 행위를 하는 거는 하는 건데, 무능력자로서 행위를 하거나, 무능력자하고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죠. 상대방이 무능력자인 경우가. 또는 대리인이 말이에요. 또는 대리인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또는 사기 강박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 그때도 대리인이 그렇게 했지만 대리의 원래 의의가 뭐라고요? 그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능력한 경우에 무능력자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효과가 뭐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취소권의 발생이에요. 그 다음에 비진의 표시나 통정의 표시 중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착오의 경우와 사기 강박의 경우 취소권이 발생하죠. 그때도. 이 모든 경우에 무효 주장권이나 취소권이 누구한테 귀속하냐 하면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게 대리인이 했어도 그 무효 주장권이나 취소권은 본인에게 바로 귀속한다. 왜냐하면 대리가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줄 메모리 펜 치라고 별표 5개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꼭 깜빡한다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깜빡해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그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이 대리인이죠. 그 사람이 꼭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에. 지가 잘못했으니까. 절대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대리는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하니까. 알겠습니까? 꿈에라도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꿈까지 갈 것도 없어. 내가 현실적으로도 자주 까먹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현실적으로도. 그래가지고 사람 당황하게 만듭니다. 내가 한 가지 그 고시생에 대한 그 특색을 발견했는데 이게 뭐냐? 까먹는데 귀재라는 거야, 하여튼 이상하게. 그리고 내가 강조하고 줄치라고 한다면 까먹어도 이상하게. 나 그걸 잘 이해 못하더라고. 응? 근데 그걸 왜 갑자기 내가 강조하고 하냐? 그걸 하도 그게 중요한데 학생들이 까먹어 버릇하니까, 응? 곽윤직 선생님 말이에요. 응? 이걸 또 써놨다, 뒤에다가. 여러분이 298페이지 괄호 3번에서 교과서 298페이지 괄호 3번 그에 해당하는 걸 또 찾아갖고 메모리 펜치래요. 별표 5개 하고. 양쪽의 페이지를 인용해 놓고 알겠습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깜빡깜빡해요, 이거 학생들이. 현장에서. 한만 해도 그 행위 한 놈에게 뭔가 그 취소 주장권이 갈 것 같아. 기분에. 그죠? 안 그렇다니까, 대리는.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맨 앞 대리의 처음에 나오는 의의의 그 정의 있죠. 이 뜻이에요, 바로. 정말 의미를 갖는 것은. 그 현명한 학생은 복습할 때를 대비해서 그 앞에 대리에 의해서 직접 본인에게 발생. 그다음 빨간 줄 치고 이 페이지를 인용해 놓는다고 보통. 아예 그 처음부터 그게 떠오르도록 대리에 의해서 직접 본인에게 발생. 귀속 말이에요. 대리에 의 직접 본인에게. 빨간 줄 치고 조금 전에 그 페이지들 인용해 놓으라고.
처음부터 그걸 공부하게 그냥. 원래 문제가 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원래. 직접 본인에게 그거. 그리고 더욱 성실하고 현명한 학생은 간접 대리에다가도, 간접은 뭐예요, 그렇다면? 간접은 대리인에게 발생하는 거야, 취소권이. 이건 상법에서 문제가 됩니다, 주로. 알겠습니까? 간접 대리. 간접들이 없어져 버렸어. 간접들이 몇 페이지 있어요? 어? 사람이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헛구가 씌워가지고 안 보여요. 저기 뭐가. 그러다가 있죠. 그러면 자꾸 경험해야 나중에 확고하게 머리 남습니다. 공부 어느 정도 하면 되냐면 민법 정책 교과서가 지금 요만하죠. 이걸 하도 들치면서 보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죠, 여러분. 이걸 하도 보고 쭈물락거리고 뭐 보다 보면 이 책이 3배가 돼버려요, 갑자기. 여러분 그걸 이해를 못하죠. 이 책이 거풀이 나고 불어나, 이게 갑자기 책이. 아무것도 거기다 붙이지 않은데. 여러분, 내가 요새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이 동네에서. 우리 젊을 때는 그랬다니까? 뭐 영어 뭐 이렇게 보캐블러리를 본다? 야, 무슨 학생들이 책이 없으면 보캐블러리 요만해요, 원래. 이따 말린다고, 이게 갑자기. 그거 경험을 해봐요. 총칙 교과서가 원래 요만한데, 새거 사면. 여기다 아무것도 안 붙여요. 근데 갑자기 어떤 날 보면 막 이따 말이 됐어, 이따 말이야, 이게. 불어나가지고. 막 총칙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막 막걸리 먹다가 막걸리를 엎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막 우그락쭈그락 해가지고 또 드러나, 또 이게 슬슬 우리 걸어가면서 책 보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이 책에 막 흙먼지가 쌓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지금 말한다고 해서 흙먼지와 막걸리를 부으면 안 되고 막 보면 이게 손때가 묻으면 뿌란다, 이상하게. 여러분이 이게 비극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책을 본 적이 없다는 거. 옛날에 흔했었어요. 책을 그냥 먹으면, 이 보통 법학 공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얼마나 이게 재미있고 또 이게 사명감이 불타는지, 이걸 끌어안고 잡니다, 이걸. 옛날에 인형이 없었잖아, 옛날에는. 하고 이 책 끌어안고 자요. 옛날에 근데 목욕탕 시설이 없었죠, 옛날엔. 대중 목욕탕밖에 없었어요. 옛날 집집마다 목욕탕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책을 하도 끌어안고 자면 어떻게 됩니까? 젊은이들이. 아주 청계천 냄새가 납니다, 이 책에서. 책 암초가 열어서, 암초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확실히 알아뒀으면, 그럼 이제 로마자 2번은 또 이게 별표를 5개 해야 돼. 이게 소위 형법에서의 간접정범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간접정범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걸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 249조를 조문을 딱 펼쳐보자고. 249조.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249조. 뭘 하냐 하면 249조에 의하면 말이에요. 도둑놈한테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훔친 물건 있죠. 뭐 마찬가지겠네. 도둑놈한테 물건을 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249조에. 도둑놈한테 샀어요. 노트북을. 근데 도둑놈한테 노트북을 샀는데 유효하게 되려면 사는 사람이 선의 무과실이 한다고 써있죠, 거기. 249조에.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이라고 써있잖아, 거기. 그러니까 평원 공연 놔두고 선의 무과실에 일단. 산 놈이 이놈이 도둑놈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알 수 없었어야 된다고. 그렇죠? 249조에. 그러면 설사 권리자 아닌 놈한테 샀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건 작물에 관한 내용이죠. 이거 가보면. 그죠? 작물에 관한 내용이야, 이게. 거래 안전 때문에 이걸 허용합니다. 그런데 도둑놈한테 샀어도 유효하려면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어떤 놈이 말이에요. 이제 가불이 친구입니다. 가불병이 친구예요. 뭐 전까지 있다고 합시다. 갑이란 놈이 시골에 가면서 갑이란 놈이 가진 재산 중에 노트북이 제일 비싼 거니까 학생은 이걸 부탁을 해놨어요. 야, 너 잘 좀 보관해라. 갖다 올 동안 열흘 갖다 올 일이 있는데 잘 보관해라. 걱정하들 마. 그래갖고 우리 보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젊을 때는 돈 쓸 일이 많이 생긴다고 이상하게. 돈도 뭐 벌지 못하는 주제에. 그래서 돈 쓸 일이 급하게 생겼어요. 또 요즘 같은 시절에는 작업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이상하게. 옛날에는 돈이 안 들어가요. 여자가 다 내. 이상하게. 어영부영 계기면. 다 싸요, 또 다. 대부분이 다 싸다고. 그래서 돈 낸다 한들 몇 푼 되지 않아요. 근데 요즘 비싸니까 이게 어디다 50만원 급히 쓸 일이 있어가지고.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급하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친구의 노트북을 싸게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친구의 노트북을 빨리 팔아야겠다, 이거. 이거 횡령한 거죠, 이거. 그래서 이제 이놈이 그걸 작물로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병이 말이에요. 평소에 노트북을 갖고 싶었는데 이게 시가가 한 300만 원짜리 되는 건데 이게 50만 원에 판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사고 싶어요, 이걸. 근데 이놈이 다 알아요, 이게. 값 거라는 걸. 맡겨놓은 거라는 걸. 그러니까 이놈이 이걸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49조 적용 안 돼. 선임 무과실이 아니라서. 근데 이놈이 갑자기 잔머리에 걸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 친구가 이렇게 4명씩 모이다 보면 고문관이 하나씩 끼죠, 이거. 얼빵한 놈 하나 있잖아요, 이거. 막 보면 이렇게 덜렁대고 막 쫄대면 사방일에 쑤시고 다니는데 별로 똑똑해 보이지 않는 놈이 있죠, 왜. 먹을 거면 몇 푼 주면 홀랑 넘어가는. 얘가 그래서 별명이 한국부인데, 이 한국부를 갑자기 떠올린 거예요, 얘가. 이 얼빵한 놈을 갖다가, 가운데 끼면 돼, 가운데 끼면. 얘가 이걸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얼빵은 아무도 모르고 산다, 이걸. 그럼 유효하게 수익권을 취득하죠. 유효하게. 얘 모르니까. 그 얘한테 갑자기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얘한테. 위임을 하고, 이 노트북 사는 일을 부탁하는, 그 사무를 쳐야되려고 부탁을, 위임하면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노트북을 사줘라. 야, 나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그 친구끼리, 친한 사람끼리 그걸 살려고 그러는데 민망해. 너 덜 친하니까, 네가 좀 당당하게 거래해서 사거라. 그 대신 너 오늘 저녁부터 황혼이 황혼에서부터 새벽까지? 그런 영화가 있죠. 염려하지 마라. 근데 이 자식은 황혼에서 새벽까지, 뱀파이어들한테 먹혀들 줄 모르고, 좋다. 이러고 간 거야, 이거. 걱정 마라. 노트북 내가 싸게 사는 달인이다, 달인. 갔어요. 그래갖고 이러면서, 야, 노트북 팔아. 싸게 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50만원 사. 그랬더니, 알았어. 갖고 온 거예요. 싸게 산 거 하나도 없어, 이거. 부른 데로 사고 왔어, 그냥. 그러고는 여기서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 시가 300만원짜리 갖다가 50만원 사고 왔어.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도 알지. 황현에서 새벽까지. 비디오를 3까지 다 보자. 걱정하지 마라. 차지했어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산 사람이 이게 선의 무과실자식이 유효하냐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이렇게 되죠. 이걸 막아야 되죠. 막아야 돼, 이걸. 왜냐면 전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제 그건. 가운데 끼워가지고. 형법에는 그렇게 되죠. 어느 행위로 인해 처벌받지 않는 자. 과실로 처벌받지 그렇게 되죠. 그것처럼 민법에서도 간접정범을 사용하면 돼. 도구를 사용하면 된다고. 이걸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116조 2항을 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116조 2항에 하면 어떻게 돼요? 저 얼빵한 정의 선의 무과실이라도 본인이 알고 있으면, 그건 알고 있는 거야, 그냥 알고 있는 거야. 저럴 때는 어떻게 돼? 대리인 기준으로 안 해. 116조 2항을 잘 읽어봐요. 대리인이 몰라도 본인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거야, 그냥. 저걸 막으려고. 여러분이 보충 교재 331페이지에 가운데 그 사례를 읽어봐요. 331페이지에. 박스 밑에 있는 사례.
이런 사례가 왜 나온 것 같습니까? 116조 2항 없을 때 이런 잔머리 굴린 놈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막는 규정을 또 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려고? 알겠습니까? 이 116조 2항 중요한 겁니다. 그 밑에 로마자 2번 중요한 거라고. 이 116조 2항은 이 사례 푸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문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용어를 우리 통설이 무시하고 해석해버립니다. 대부분의 용어를. 그래가지고 그 사례 밑에 있는 동그라미 2, 3, 4번이죠. 그걸 또 알아야 돼, 그거를. 그거 잘 읽어봐요, 빠른 속도로. 법전과 대비해서. 거의 무시하고 해석해버리죠. 동그라미 2, 3, 4번을 보면. 왜? 이 범위를 확장하려고. 그러니 116조 2항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게 시험에 내려면 무제한 낼 수 있어, 무제한. 알겠습니까? 사례를 내도 되고 법조문 해석을 내도 되고 엄청나게 중요한 조문이 이거 116조 2항 피눈물 나게 중요해요.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례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그거. 근데 이제 채권 강론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케이스 많이 나와요, 이거. 이걸 아마 학교 시험에 많이 낼 겁니다, 이걸. 왜냐하면 이거 고난도 시험 문제라.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이 나와요. 대리인의 능력이 나오는데, 이건 117조를 그냥 외우면 됩니다, 외우면. 알겠습니까? 117조를. 무능력자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대리인은. 근데 이건 모순된 말이죠, 원래.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가장 중요한 게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법률행위를 무능력자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거 한번 보니까. 그죠? 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요 조문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자는 설이 있고, 법전에 이렇게 써있으니까 그대로 하자는 설이 있어요. 그래갖고 곽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271페이지 괄호 2번의 끝부분을 보면, 법정 대리에는 이걸 적용하지 말자는 얘기죠.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거. 그죠? 응? 근데 이 곽윤직 선생님의 학설이 다소입니다. 여러분 그 보충교재 332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다수설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능력자여야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대리인은 무능력자여도 상관없다는 것은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270페이지 맨 밑에 그 로마자 1번 있죠, 제목. 대리행위를 위한 능력. 거기서 대리행위에다 밑줄 치고, 대리행위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하는 거예요. 로마자 1번 제목에 대리행위. 거기서 밑줄 치고,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리인이 무능력자여도 된다는 건 상대방 사이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방과의 사이에서만. 그거 말고 271페이지 로마자 2번의 제목, 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관해서는 그건 일반 원칙에 따라요. 그러니까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가 이제 좀 이해가 어려운데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으란 말이야. 요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무능력자라도 상관없어요. 유효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 사이는 딴 문제예요. 요 사이에 보통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이걸 아예 지금 정확히 알아도요. 대리권 수요 문제가 있죠. 수권행위 문제. 그죠?
요 사이엔 대리행위를 하고 뭐 물건 사고 판다든지 이렇게. 근데 요 사이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법정에 딱 써 있으니까 117조가. 그런데 요 사이엔 수권행위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대부분 보통은 관념상 구별되는 위임이 따라있다고 했죠. 위임이 따라다닌다고 했잖아. 기초형 내부관계. 이거 이것 때문에 이걸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이렇게. 이 사이에는. 이 사이 말고, 이 사이는 117조 처리하고, 이 사이에는 117조 적용 안 돼요. 117조,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죠. 통상의 어떤 사람하고 행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이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임은 계약이니까 양쪽이 다 행위 능력자여야 돼요. 그죠? 근데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아까 우리나라 다수설이 뭘로 본다고 그랬어요? 몰라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아니야, 이거. 아까 지금 수권행위 성질 봤잖아요. 단독행위. 단독행위라고 본다. 이건 계약이니까 둘 다 능력자여야 되는데. 단독행위라고 보는데 단독행위라고 보는 실익이 뭐라고요? 무능력하고 107조 이하가 적용 안 된다고 했잖아. 바로 그 무능력 있죠. 그거 여기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요 경우는 그러니까 무능력자와 상관없어요. 이 대리인이. 그러나 이 사람이 무능력자면 그럼 무효 이건. 무효는 취소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능력자면 요 경우는 둘 다 능력자여야 돼요. 요건 단독행위니까 이 사람은 능력자여야 됩니다. 이 사람은 상관없어요. 무능력자라도. 여기서는 무능력자도 괜찮아요. 이걸 헛갈리게 된다고 시험이 세 가지 경우가 발생해버리니까. 초학자를 다시 상세 설명해요. 대리행위에는 서로 다른 법률행위 3개가 등장합니다. 먼저 본인 갑이 대리인 을에게 야, 너 지금 직장에 다니라고 바빠서 그러는데 너 자동차 한 대만 좀 돌아다니면서 알아봐 주면서 사주라. 걱정을 허덜들들 마세요. 그래갖고 그럽시다 하다고. 이건 위임입니다. 남에게 일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알겠어요?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일을 맡겼을 뿐이지 대리권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일을 맡겼어요 그냥. 일을 맡겼는데 이 일을 처리하는데 일일이 핸드폰 때리려니까 요새 핸드폰 요금도 비싸고 무슨 짜증나서 일을 못하겠어요. 하다가 외차를 봤어요. 폼나는 거. 근데 뒷공무에 보니까 저렴하게 파는 중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외제차나 지나가는데 저렴하게 판다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 야 그거 알아봐라. 싸다니까. 그리고 전화 딱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차가 없어졌어. 달려가버렸어. 그래서 성질나서 일을 못하겠어 이거. 또 어디 가다가 서 있는 차를 봤어요 이번엔. 그래서 때렸어요. 한번 알아볼까요? 그리고 얘기 다 끝냈어. 야 그걸 싸게 좀 알아봐라. 그래서 거기 어떤 사람이 다가오고 당신 주인이야? 이 팔아. 그래서 사람이 한 잔씩 휘파람 불면서 벌써 팔렸어. 그래 가지고 짜증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러지 말고 일만 맡길 게 아니고 일을 쉽게 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대리권을 좀 주라. 대리권을 주라 그랬어요. 그때서 이놈이 그렇지 참. 너에게 대리권을 준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분류식행이라고 그랬죠. 그냥 말로 해도 돼요. 여러 가지 이상한 행태를 취해도 됩니다. 이 사람 대리권 줄 때, 하늘을 향해서 감자 바위를 먹이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깜짝오고. 분류식행 알아서 해도 상관없어요. 대리권을 주마. 또 간단하게 표시해도 됩니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죠. 대줘. 이렇게 해도 돼. 줄여가지고. 그리고 대리권 주라 그랬더니 이래도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건 별개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대리권 받아가지고 일 맡아가지고 이 사람하고 자동차 거래했어요. 했다고. 그리고 세 가지 행위가 있다는 거 항상 대리에는. 이걸 명확하게 합니다. 계약, 단독행위 이건 몰라요. 왜냐하면 해봐야 하는 거니까.
이건 계약하면 계약이고 단독행위하면 단독행위예요. 그죠? 이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항상 어려워 이게. 근데 세 가지가 있을 때 이놈은 정상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되면 당연히 그야 말할 필요. 항상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게 단독행위를 할지라도. 근데 요 놈이 문제다. 요 놈. 요 놈은 요거하고 요거에서는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능력이 있어. 이게 계약이니까. 이 사람은 항상 능력이 있어야 돼. 물론 여기서는 이거밖에 문제가 안 되지만 상대방이 능력이 없어도 된다는 말 없으니까 대리인만 있지. 알겠습니까? 이거를 처음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해요. 반복해서. 우리 생각하는 속도를 빠르게 해요. 속도를. 그거 외운 사람보다 빨라요. 처음에 이걸 외우지 말고 생각을 이게 찬찬히 생각을 하는 걸 처음에 늦죠. 이게 왜 능력이 있어야 될까? 이상하다. 자꾸 생각을 빨리 하라고 그러면 반복하면 생각이 빨라져요. 나중에는 거의 무의식에 빠집니다. 생각 깊이 하면. 그래갖고 이 생각이 의식적으로 안 되고 무의식 속에서 자동으로 돼버립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러면 셋 중에 둘. 능력 없어도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무의식 쪽에서 나온다고. 답만 나와, 입에서. 보통 이 얼빠한 학생들이, 다른 사람, 유능한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한 걸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저도 외웠구나, 틈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논리적 사고 과정을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빠른 속도로 그냥. 번개불처럼. 광속으로 생각합니다. 광속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못능력자와 인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는 그 얘기를 지금 쫙 하고 있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읽어봐요. 어디까지냐면 괄호 2번까지. 밑에 괄호 2번까지만 빨리 읽으라고. 그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냥. 그럼 괄호 3번은 뭐냐 말이야. 괄호 3번은. 괄호 3번은 말이에요. 아까 이거 말이죠. 이거. 이게 양쪽이 능력자가 된다 그랬죠. 근데 이놈이 무능력자야. 이놈이. 무능력자라고. 이놈이 무능력자면 이 두 개를 했을 때 이거는 유효한데 이게 효력을 상실하죠. 그렇잖아요. 대리인이 무능력자면 이 둘 사이에서 이게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유효하다고요. 근데 이게 이게 무효잖아,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참. 무능력자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두 개를 다 했는데 이놈이 무능력자인데 수권행위는 유효한데 이게 무효가, 취소하면 이제 무효가 되죠. 취소할 수 있게 된다고, 이게. 그러면 이게 취소되면 이거하고 보통 하나로 합쳐서 연이어서 행해지는 거죠, 보통. 그럼 이게 효력이 없어지면 이것 때문에 이걸 한 거죠, 원래. 이 일을 처리하라고 수권행위 했던 거 아니야, 원래도.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이거. 이 효력이 어떻게 되냐. 이때 이거 두 사이가 유인적이라고 하면 유인서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실효되면 당연히 실효됩니다. 무인적이면 이거 실효되든지 말든지 이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곽윤식 선생님이 유인서에 따르는데 이게 실효되면 이 무능력으로 이거 덩달아 실효된다고 그러면 실효된다고 하면 말이에요. 거래의 안전을 해친다고. 그래서 곽윤식 선생님은 자기 논리에 안 맞게 이 경우는 부득이하게 소멸하지 않는다고 봐야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 페이지까지 읽어봐요. 괄호 3번. 괄호 3번까지. 그럼 맨 밑에 좀 미안하니까 말이에요. 부득이하다. 써놨다고. 부득이. 부득이가 뭐예요? 만득이 동생이에요? 뭐가 논리에 안 맞다고, 이게. 그러나 하여튼 유력한 학설입니다, 이것도. 논리 구조를 잘 익히고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똑같아. 다만 논거가 다르지 못하면 논거가 거기 읽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얘기로구나. 논리적으로는 잘못했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리 효과에서는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한다?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원래가 그런 거니까. 알겠습니까? 로마자 2번도 당연한 거죠. 불법행위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알겠어요? 그거 읽을 필요가 없어. 근데 이 본인의 능력만 문제가 됩니다. 본인은 말이에요. 효과를 받는 것은 법률 효과만 귀속하면 되니까 법률 효과가 뭐라고 그랬죠? 법률 효과가 뭐예요? 질문을 받으면 품격 있는 내 얼굴을 쳐다보지 말고 내 얼굴엔 답이 안 나와. 품격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찾아보라고. 법전이나 법률 효과가 뭐라고 어디 써 있나 그게. 권리 의무 관계라고 써 있잖아. 권리 의무. 그죠? 권리 의무. 법률 그러니까 내가 그때 목 놓아서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다 해서 콧방귀나 끼고 앉았다가 책을 못 읽는다고. 책을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어가지고. 법률 효과가 귀속된다는 게 그럼 뭐죠? 본인에게 직접 발생한다는 게? 권리 의무가 본인에게 변동돼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귀속된다는 거예요. 권리 의무가 귀속된다. 권리 의무가 귀속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뭐라고 하죠? 책을 좀 찾아보라니까. 아니 기품 속에 답은 없어요. 오직 보석처럼 빛나는 기품밖에 안 보인다고. 권리 능력이란 말을 찾아봐. 권리 능력. 권리 능력. 권리 능력이 뭐예요?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죠. 그럼 권리 주체는 뭐예요? 권리가 귀속될 수 있는 있잖아요. 권리 능력, 권리 주체. 그러니까 항상 책을 왜 이해 못하는 거예요? 기초 개념이 엉망이라. 뭐가 어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똑같은 내용의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모르는 거야. 이거 내용을 도대체가. 그러니까 뭐 외우는 수밖에 없어. 이제 다급하니까 찾기는 싫고. 벌써 선생님이 질문하는데 선생님 얼굴 쳐다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벌써 암기자예요. 벌써 암기자. 법학의 닌자라고 그래. 그 사람을. 어두운 그 지붕 속에서 뭘 암기하려고 골머리 싸매고 앉은 사람.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맨 밑에 문단 세 줄을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272페이지에 맨 밑에 세 줄. 왜 권리 능력이 필요한가? 직접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되니까. 그리고 딴 건 필요가 없어요.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은 권리가 귀속되는 능력이 아니에요. 알겠죠? 273페이지 로마자 3번, 로마자 2번은 뭐예요? 맨 위에 있는 건. 아까 말한 이거죠, 이거. 설사 수권행위라 할지라도 행위자 자신인 이 본인은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무능력자면 안 돼요. 알겠죠?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다 하는 거니까, 이걸. 수권행위든 위임이든. 그 얘기죠. 그죠? 수권행위가 계약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리인도 능력자야 돼, 이거. 그게 뭐가 어려운 게 뭐가 있어? 알겠죠? 조금 쉬었다가 뒤에 걸 보기로 합시다.